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건물 매입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신사임당님 그리고 스윙스 빌사람 대표님의 건물 매입 소식입니다. 이 세 분은 작년 2021년 7월에 연희동에 있는 건물 한 채를 매입을 했는데요. 신사임당님이 45%, 그리고 스윙스씨가 45%, 그리고 빌사람 대표님께서 10%씩, 그래서 27억, 27억, 6억, 그래서 총 60억의 건물을 한 채를 매입을 하셨어요.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있고 대지는 100평 정도, 연면적은 261평 정도 됩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 용적률 인센티브는 아주 조금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6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4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노후가 좀 많이 된 건물인데 그 때문에 지금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해당 건물이 처음 이제 매물 시장에 나왔을 때 수익률이 1.7% 정도 됐습니다. 보증금 1억 2천에다가 월세가 한 83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만기가 거의 다 다가오는 시기여서 아마 명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7월 매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리모델링을 들어간 걸 보면은 아마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에서야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 이 세 분이서 건물을 매입을 한 건데, 신사 임당님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갑자기 유튜브로 유명세를 타신 분입니다. 원래는 방송국 PD 분이셨다가 재테크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로 이런 노하우를 전파하게 됐거든요. 현재는 인터뷰 형식으로 유튜브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던 것 중에 부동산 빌딩을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빌딩을 매입하셨는데 생각보다 고달프더라. 내야 되는 공과금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고, 건물의 하자 보수 그리고 임차인들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빌딩 전문 매입을 위주로 하시는 빌사람 대표님과 같이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빌사람 대표님 같은 경우에야 저희 업계에서는 워낙에 유명하고 크신 분이고 그동안 업력이 있으시니 건물 관리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빌사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를 이 청담동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셨고요. 이전을 하시면서 이제 완전 사옥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 쓰고 계시는 사옥이 장성규 씨 건물이죠. 제가 한번 전에 다뤄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아직 빌사람 대표님을 만나뵈지 못했지만 주변 지인분들 말을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고 계시고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래퍼 스윙스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 3년 정도 똑같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명세를 타셔서 래퍼들이다 보니 이제 돈을 많이 버시게 됐는데,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꿈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처럼 차나 다른 곳에 관심이 많지만 건물을 이번에 한번 같이 매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꿈이라는 게, 목표라는 게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일 수 있을 텐데, 래퍼로서 고가품을 많이 매입할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건물을 매입하셨다는 점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문 분야는 랩이 있고 이제 음악계인데 건물을 매입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좋게 인연이 된 빌사람 대표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신사임당님을 만나서 좋은 건물을 매입한 케이스입니다. 연희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연희동은 이제 강북의 대표적인 이제 부촌 지역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연희동 상거리에서 위로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주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서 고급 주택단지가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연희동 상거리 아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희동 길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위쪽에 주거지역이 있다 보니 아래쪽에는 소화할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조그마한 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희동길에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곳이 이연복 셰프님의 목란이라고 중식당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연희동 상거리 대로변 쪽에는 주거지역이 또 있다 보니 이제 그와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있는 골목들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류변 쪽에는 또 병원이라든지 학원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호재로는 이 연희동 상거리가 2023년부터 서부 경전철이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요. 2028년대쯤에 이제 완공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다만 서부 경전철이 이제 착공하기 시작하면은 신사임당님과 두 분이 갖고 계시는 건물이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연희동 삼거리에는 지금 신축이 많지가 않아요. 리모델링 한 곳들도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임대 수익형으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번 매입편은 뭐 잘 샀다 못 샀다를 떠나서 대류변에 있는 건물을 그리고 추후에 역세권의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인근 시세보다 낮게 매입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리노베이션,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가치의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인근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류변에 있는 코너 건물을 매입을 하신 케이스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삼거리에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세권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와중에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 받은 건물을 신축을 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가성비 좋게 또 임대 수익형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올바른 투자 형태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사임당님, 스윙스씨, 그리고 비서한 대표님의 건물 매입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